안녕하세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예방, 월세 사기 예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100%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요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부 등본을 하나 예를 드는데요. 여기 보면 요건 이제 건물이라고 표시가 돼 있고 위에 왼쪽 위에 보면 이거 한남동,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확인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등기부 등본에서 표제부로 표시된 부분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 갑구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을구를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이 표제부에는 부동산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전세를 살거나 월세 계약을 할 부동산이 표제부상 부동산이랑 동일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동일한지 확인하시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갑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갑구라고 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최종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순번대로 내려서 쭉쭉 보다 보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공유 지분권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유 지분권자 지분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두 명이 공동으로 지분을 나눠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을 계약한다라고 하면 이 공유 지분권자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두 이제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할 집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이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이 등기부상 소유자랑 동일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이름,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어느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것까지 확인하시고 신분증 확인해서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시는 게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이 건물이 소유자인 건 맞는데 이 건물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다 담보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을구를 봐야 되는 거죠. 을구는 이 소유권에 관련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담보를 제공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의 을구를 보시면 1번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채권 최고액이 1억 9,920만 원으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할 때는 등기부 등본만 봐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계약할 부동산의 주소가 이 표제부상 주소랑 일치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계약할 부동산의 계약 상대방이 이 집주인과 동일하냐, 소유자이냐. 그러니까 갑구의 마지막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구를 확인해서 이 부동산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셔도 이 계약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이 부동산에 담보가 과도하게 잡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할 때는 무조건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을 보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에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인터넷 등기라고 검색하시면 거기 회원 가입하시면 한 700원, 1000원만 내면 등기부 등본을 바로 열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열람한 등기부 등본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또 하나의 좀 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을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같이 한번 봤고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 갑구, 을구를 확인해서 내가 정보를 전달받은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주인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게, 요즘은 부동산 업자들이 좀 사기를 치거나 나쁜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중개인이 제대로 된 중개인인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번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이제 확정일자 받는 것들은 많이 아시거든요. 근데 확정일자 받기 전 그 사이에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확정일자 받기 전까지는 어떤 처분행위, 담보를 설정하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기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세보증금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내 재산의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월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보증을 들 수가 있어요.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증권을 끊어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먼저 받고 이제 보증보험 회사가 이제 구상을 청구하는 식으로 이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게 그 용도가 주거로 돼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게 좋아요.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용도 자체를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뭐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용도를 받아놓고 그거를 주거로 매매를 하거나 혹은 주거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불법 사용이 돼서 원상 회복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빌라 등을 매매하거나 어떤 전세 계약을 맺으시거나 할 때는 이 용도가 주거용으로 돼 있는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세 계약이나 어떤 월세 계약에 있어서 어떤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보증금 자체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한번 사기를 당하면 그 피해가 정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반드시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뭐 이런 세부 사항을 꼭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제도도 아주 유용하니까 이것도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월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상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